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금요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11월이 지금 거의 끝이네요. 오늘로서 이제 12월장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빅텍 200만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스페코를 오늘 새롭게 매수해서 2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조금 더 매수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보느라고 조금 아무래도 조금 더 잡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 스페코 일단 조금 더 잡을 생각이고요. 빅텍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스페코 3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빅텍은 조금 더 내려오면 3,105원 정도에 잡을 생각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서없이 제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걸로 해서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증시 영향은 없는데 독일 증시가 거의 한 0.3 정도 약보합권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장 열리고 나서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0.3인데다가 중국 증시가 0.9 정도로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일본 증시도 초반에는 약간 상승하다가 지금 한 0.46% 정도 하락하는 쪽으로 끝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증시에 조금 부담감으로 작용해가지고 밀리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저는 이제 코스닥 지수만 가지고 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는 뭐 선물 옵션 이런 걸로 해서 프로그램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판단이 좀 그렇고, 일단 오늘 거래소가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 제가 사고 싶은 부분은 좀 사놔야 되니까요. 조금만 더 사놓겠습니다. 원래 3,105원에 잡아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잡을까요? 지금 아니면 못 잡을 수도 있겠는데 요건 조금 아리송하네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말하는 게 조금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 손해 보더라도 잡아놓겠습니다. 매도 1,115원에.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나 미쳐. 아, 매수 주문해야 되는데 지금 매도 주문 때렸죠. 못 산다. 매수 주문 접수 아니, 완료. 3,115원에 320주로 더 사고 싶었는데 왜 그걸 매도 주문을 넣었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시 잡았습니다. 그거 이왕 팔린 거 안 사고 나눠볼 걸 그랬나 싶긴 한데 그래도 아닙니다. 제가 사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일단 매수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이렇게 체결되었습니다. 해서 빅텍 300만원, 스페코 300만원 이렇게 보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코스닥이 급락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굳이 뭐 더 지금 잡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주말 동안에 뭐 갑자기 뭐 북미 간에 회담하고 이렇게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조금 잡았습니다. 리스크가 약간 있긴 한데요. 마지막에 아까 급등할 때 따라온 사람들이 손절 물량 나오면 밀릴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감안하고 이 정도 금액은 손실이 좀 나더라도 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잡았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가 조금 약한 느낌을 주고 뉴스가 좀 뭐 이렇게 잡다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충 제가 봤던 뉴스 기억나는 걸 이야기하자면 중국에서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안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중국에서 하는 말이 이제 언제든지 중국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그런 멘트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북한 관련해서 미사일을 어제 장 끝나고 나서 한 5시 때인가요? 그때
그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380km, 400km 날아갔으면 탄도미사일로 보여지는데 이걸 자꾸 정부에서는 초대형 방사포 그러니까 죽어도 미사일은 아니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미사일이라고 말하면 그 유엔 결의 위반이 되니까 북한인이 유엔 결의 위반하면 그 입장이 난처하니까 그 아마 북한에서 그 쏴가지고 미 본토를 공격해도 신형 초대형 방사포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엄청난 신기술이 포를 쏴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이 발전됐다 이렇게 말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정부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일단 뭐 너무 눈치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화가 나서 그렇게 제가 좀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일단 그 정부 발표는 380km 날아가는 초대형 방사포를 두 방을 쐈답니다. 그러니까 방사포는 보통 그거 있죠. 왜 다연장 로켓포처럼 그 원통 같은 거 이런 거 쭉 있는데 거기에 미사일 같은 거 넣어가지고 슉슉슉슉 이렇게 막 쏘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한을 초토화시킬 때 주로 사용한다는 그런 식의 그 무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통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 멀리 날아가는 ICBM급의 아주 강력한 미사일을 그 원통 안에 집어넣어서 발사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초대형 방사포라고 부릅니다.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베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불렀죠. 그렇게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하면서 불렀는데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가 없고 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를 쐈기 때문에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다. 이게 우리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쐈는데 그건 사실 영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도 많이 쐈기 때문에 또 쐈는데 뭔 영향이 있겠느냐 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 뒤에 이제 그 국정원인가 거기서 국회에 이렇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동창리 옛날에 그 미사일 발사했던 데인가요? 뭐 거기에 차량 움직임이 늘었다. 그것도 그냥 늘었다가 아니고 조금 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창리가 그 미사일 발사했던 거기 지시면 돼 ICBM. 그래서 미사일 발사하는 그 지역에 차량 움직임이 늘었다라고 하니까 이 차량 움직임이 어떤 뭐 핵실험 또는 ICBM 발사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이 작동을 해서 오늘 그 방산주들이 빅텍하고 스페코 얘네들이 좀 급등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매매했던 것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아침에 제가 그 어제 장 끝날 때 제가 매매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빅텍부터 해가지고 남북 경협주까지 요렇게만 오늘 당일 매매에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고 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고 나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하나씩 이제 등록을 시키는 쪽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일단 돼지열병 관련주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싶어서 등록을 해봤고요. 그다음 그 중국의 왕이 부장인가요? 하여튼 누군가가 12월 초에 방한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테마주로 엮어서 중국에서 방한을 하니까 중국과의 좋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 수출 관련주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죠. 그것도 또 그 화장품 중에 뭐 아모레 퍼시픽도 있는데 일본어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모레 퍼시픽도 있는데 또 유독 그 한국 화장품 이렇게 해서 시간에서 상한가 땡겼다가 장 시작하고 나서 상한가로 딱 땡깁니다. 이게 이제 세력의 힘이라고 봅니다. 중국 관련주 중에 뭐 코리안 화장품도 있고 한국 화장품도 있고 아모레 퍼시픽도 있고 다 있는데 아모레 퍼시픽은 하락시켜버리고 한국 화장품 세력들이 끌어올리고 싶은 종목은 상한가로 딱 이렇게 갖다 끌고 올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장이 방한하면 중국 소비 쪽에 그 기대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다. 딱 하고 이제 세력들이 딱 잡아놨던 모아놨던 종목을 싹 끌어올려서 이제 이걸 왕이 부장이 예를 들어 12월 4, 5일에 오면은 아직까지 그 재료가 살아있다 해서 이제 계속 올리는 시도를 하겠죠. 그러다가 올 때쯤 되면 탁 털겠죠. 이런 식의 어떤 세력의 모션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모션을 개인들이 또 이렇게 해서 상한가 가더라 하는 게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동조를 해갖고 끌어올려서 상한가를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가 강했고요.
그다음 한국 맥널티 이거는 뭐 무상증자 기대감으로서 쫙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쭉 내려와서 끝이 나는 분위기고요. 그다음 HLB는 여전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미스테리하다고 생각했던 종목인데요. 이건 무슨 상가 갑병인가 뭔가 거기에 조금 그 뭐 안 좋은 게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종목을 그냥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좀 상승하는 종목들을 제가 등록을 쭉 시켰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 일봉 모양이 그 쫙 올라갔다가 다시 되밀려 가지고 그 별로 오른 것 없이 그냥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섣불리 들어가기가 오늘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그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앞두고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고 넘어간다는 게 상당히 불안하죠. 특히나 코스닥 지수까지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유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좀 밀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강한 거를. 그리고 제가 오늘 관심 줬던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는데요. 유엔젤하고 오성첨단 소재하고 이 두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아침에 그 이제 그 이 위에 올린 이유가 매매를 하고 싶어서 제일 먼저 유엔젤 쫙 올라가고 있길래 요쯤이 아니라 한 여기쯤이었을 겁니다. 유엔젤하고 그 다음 오성첨단 소재 요즘하고 이때 이제 그 두 종목을 딱 발견을 해가지고 어느 게 맞을까 고민하다가 오성첨단 소재를 딱 찍었는데 거의 한 요 정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할 때 여기쯤에 제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오성첨단 소재를 딱 찍었는데 역시나 이 찍기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제가 찍은 오성첨단 소재는 삐리리하게 계속 행보하고 있었고 유엔젤이 여기서 발견하고 요쯤에서 들어갈 수 있었을 건데 제가 안 잡은 종목은 강하게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엔젤이 강하게 올라갔었고 이 두 종목을 노렸었습니다. 노렸는데 분위기가 계속 안 좋은 것 같아서 유엔젤은 내려올 때도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오성첨단 소재는 요거 깨질 때 요때 3,100 105원 3,100원 깨질 때 요때 이건 지지선 이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줄 거 가지고 여기가 고점 분봉상으로 5분봉으로 5분봉상으로 여기가 저점 맞고 나면 계속 올라갔었으니까 저점으로 잡고 여기를 고점으로 잡아가지고 박스권 이탈하면 그쪽 방향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딱 깨지려고 하길래 여기서 팔아버렸습니다. 팔고 나서 지금 쫙 밀려버렸는데요. 이것도 뭐 거의 거래량 보면 뭐 특별한 그 재료 실적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세력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성첨단 소재 들어가서 약간 손실 보고 요쯤에서 들어갔다가 여기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절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시나 제가 믿었던 빅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막판에 밀려서 끝나면 조금 재미가 없는데요. 요것도 지금 스페코가 살아 있으니까 빅텍은 그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5분봉상으로 아침에 눌리다가 쭉 강하게 급등하다가 밀렸기 때문에 지금 신용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5%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신용이 많기 때문에 이건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급등할 줄 알고 그 미군 축소 관련해서 급등할 줄 알고 여기 확 들어갔는데 그 미처 정리할 겨를도 없이 한 10% 정도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손절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일 겁니다. 저는 여기서 손절을 했거든요. 그 물타기 해갖고 손절했기 때문에 그 본전에 거의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맞지 싶은데 그 보통 이렇게 떨어지면 한 10% 손실 나면 많이 빠졌으니까 되게 사 보일 겁니다. 3,300원, 3,500원 하던 것이 3,000원 하니까 이거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10% 먹는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다 물타기를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수를 써갖고 이제 계속 더 집어넣으니까 그 물량들이 많이 묶여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어제는 약간 들어올리는 모션까지 나왔기 때문에 미수로 이제 막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들어올리다 밀려버리니까 미수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물량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마지막에 지금 좀 밀리고 있는데요. 제가 현금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요거
조금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산맛에 3,105원을 저는 그 지지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3,105원 밑에 내려갔으니까 매수 요만큼만 주문 접수 완료. 더 잡도록 스페코가 살아 있기 때문에 빅텍이 떨어지는 건 조금 과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매수 주문 넣어놓고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성 첨단 소재 그 선전을 하고 나서 그 빅텍을 2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여기쯤에서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쫙 올라갔어요. 운 좋게. 그래서 이 부분에 상승할 때 중간에 이제 이익 실현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의 수익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텍 매매를 오늘도 중심적으로 했었고요. 다른 종목은 매매하려니까 부담스러운 게 그 금요일이기도 하고 코스닥 지수가 지금 밀리고 있어서 거의 뭐 앞쪽 저점까지 왔기 때문에 지지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그 뭐 더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선 왔으니까 옆으로 횡보 내지는 돌리는 모션이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주말을 끼고 있다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문제가 크게 생길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거의 바닥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저점을 잡고 이제 반등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현재 모양이 갭으로 상승할 그런 모양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지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밀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들어갈 만한 게 잘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보는 이제 우량주 쪽에 삼성전자도 밀리고 있고, 우량주 저렇게 밀리면 대체로 지수가 밀리거든요. 거래소가 좀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좀 많이 밀렸죠. 1.4%나 밀렸네요. 코스닥은 뭐 원래 1%씩 밀리는 게 그냥 뭐 그 자주 있던 일이니까 괜찮은데, 거래소가 이렇게 밀리니까 삼성전자부터 해서 그 우량주들이 대체로 다 지금 그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 선물 매도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현선물 외국인이 그냥 매도로 확 쏟아버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거래소가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지수가 밀리는 상황에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다른 종목은 그냥 그 관심으로 보기만 보고 매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역시 막판에 약간 더 들어올리는 모션이 나오는데요. 3,100원에 105원에 걸어놨는데 기어이 3,105원까지 두드리네요. 매수될 것 같습니다. 잘하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잡혔습니다. 조금 사게 샀네요. 운 좋게. 스페코. 스페코가 마지막에 밀어버렸군요. 이쪽도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코도 여기 급등시킬 때 오늘 한 10몇 프로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스페코가 더 강했습니다. 오늘 강하게 쫙 밀어올렸다가 밀리니까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매도 압박을 해서 좀 누르는 것 같고, 이건 월요일 날 계속 이어서 매도 압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유하는 이유는 손실을 좀 보더라도 북한 쪽에서 지금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다면 그 계속 미국을 압박하는 모션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미사일 발사장에 미사일을 쏘지는 않더라도 발사장을 쏘기 위해서 그 거치대로 준비를 한다거나 무슨 움직임 같은 걸 많이 노출을 시키겠죠. 그리고 핵실험하는 곳에도 뭐 차량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영변 쪽에도 거기도 뭐 약간의 뭐 변화 같은 게 생기는 그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줌으로 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겠다 이런 압박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으로도 ICBM을 발사하지 않더라도 발사하는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뉴스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그 두 종목을 보유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나 IDT는 오늘 또 많이 내려가 버렸네요. 제가 봤던 종목들이 대체로 다 관심 있던 종목들이 밀려버려 가지고요. 이 교육 관련주 메가 MD는 하염없이 내려가네요. 지금 이 하락이 그
개인들한테 상당한 좀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들이 그냥 뭐그확 끌겨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꾸 떨어지면 추가로 물타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 겁니다. 물타기에서 점점점 이제 손실이 늘어나면서 미수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사히 모든 게 해결이 되고 그 코스닥 지수가 돌아서면 괜찮아요. 여기서 상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서주면 괜찮은데 오늘 그 아래 꼬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게 돌아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해외 증시가 한 번 더 그 미중 간에 해결이 안 되고 미증시가 하락하는 쪽으로 그렇게 끝이 나게 된다면 여기서 더 내려가게 되면 좀 충격파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지선 이탈이기 때문에 앞쪽 저점 이탈이기 때문에 좀 빠질 수 있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개인들 투매 뭐 이런 쪽에 위험도 있을 건데 확률은 높진 않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덜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주변 상황이 악화돼서 만약에 내려간다면 좀 심각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심각하게 빠진다면 이제 인버스 관점으로 해서 저는 그 빅텍이나 스페코 쪽으로 전쟁 관련 쪽으로 포지션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월도도 20% 빠져버렸네요. 이낙연 관련주 중에 나름 대장급이라고 했었는데 무슨 악재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주말 동안에 무슨 뉴스가 나왔는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와, 이게 마지막에 쏟아보냈는데요. 무슨 뉴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떨어질 리가 없거든요. 이월드에 이건 저 뉴스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래 떨어지면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상한가로 해서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올렸던 세력이 이익 실현하면서 던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잡았다면 평단가가 뭐 한 이 정도 선 될 거니까 여기서 팔면 이익이니까 그냥 확 던져버린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저렇게 떨어질 수 있다니. 국영GNM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대선 테마 관련해서 올라가던 종목인데 밀려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장원테크도 확 밀렸고 이런 오늘 올라갔던 뭐 한국화장품 이런 종목 빼고 중국 관련한 종목들 빼고 대체로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남아산업도 지금 한 20% 빠졌는데요. 이거 무슨 뉴스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게시판이 제일 좋거든요. 이낙연 총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불출마. 불출마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떨어짐으로 봤을 때는 거의 불출마라고 보는 흐름입니다. 저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타일로 봤을 때 정치권에 들어가서 대권 이쪽은 안 하고 싶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 불출마를 한 것 같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이게 찌라신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낙연 총리 관련주가 저도 지금 미제 봤습니다. 마지막에 떨어졌기 때문에 장 끝나기 얼마 전에 지금 3시 15분에 추락시킨 것 같아요. 이까면서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죠. 제가 이낙연 총리 관련주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이 초토화가 되어버렸는데요. 거의 볼것없죠. 지금 이낙연 총리 관련주 쪽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총선 불출마 해버리면은 대권 후보는 맞지만 총선 동안에 어떤 이런 그 잠룡들의 움직임 여기서 탈락해버리기 때문에 그동안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이 부분만큼을 어떻게든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이제 뭐 그나마 조금 다행한 거는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물량을 갖고 있다가 여기서 그대로 추락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들이 여기서 추락시키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좀 끌어올리려는 모션을 주다가 털긴 할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건 물린 사람이 워낙 많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관련주들이 다 추락해 버렸네요. 이건 엄청난 지각 변동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게 추락하면 이제 그 모션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그동안 이 비싸던 종목을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총선 불출마한다고 대선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다. 뭐 대선 지지율은 여전히 1이다. 이런 관점으로 해서 산맛에 잡자 이래갖고 이제 다른 거 막 팔고 여기로 들어올 수 있겠죠. 이렇게 값싸게 보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다른 걸 다 던져버리죠. 어제 상한가 같은 뭐 삼성출판사, 토박스 코리아 이런 거 이제 뒤도 안 들어보고 던지고 저쪽으로 막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그 스페코 빅텍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좀 밀린 걸로 봐서 그래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엄청난 충격을 이낙연 총리 관련주들을 제가 모아놓은 곳인데요. 상대적으로 한창 재지가 올라가게 되겠죠. 황교안 관련주니까 그래서 반작용이 나오는 것 같고 대선 관련주들이 저렇게 무너지니까 초토화가 되어버리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도 그렇고. 자, 어지간 이건 뭐 시간 관계상 주말 동안에 찬찬히 저도 주말 동안 시간을 가지고 한 종목 한 종목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죠. 이거 그 어떤 종목을 잡을지를 선정을 잘 해가지고 떨어질 때 추가로 이제 반등을 노리고 잡는 방향으로 그렇게.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기도 조금 쉽지 않고 좀 더 빠질 때 잡는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주말 동안에 충분히 대비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월도 급락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지간 이렇게 해서 코스닥 지수는 아직까지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특별히 더 빠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해외 증시 상황을 지켜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북미가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반등을 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미중 갈등으로 해서 그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미증시가 하락적으로 만약 방향을 튼다면 추가 하락 쪽으로 해서 그 위기가 오는 쪽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잘 판단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제가 주말 동안에 북한의 동향 뭐 이런 걸 감안해서 빅텍하고 스페코를 잡고 있긴 한데, 빅텍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무거울 것 같고, 스페코는 의외로 뭐 괜찮을 것 같아서 만약에 반등 나온다면 빅텍을 정리하고 스페코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둘 다 같이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우선은 주말 동안에 불안감으로 해서 제가 두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월요일 상황 봐서 만약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한다면 비중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더라도 조금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동안 미국 측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북한에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아까 660까지 돌파했었는데 마지막에 밀리면서 조금 좀 빠져버렸네요. 이 사람 욕심이란 끝이 없습니다. 수익 났는데도 좀 더 벌 걸 하는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662까지 돼 있었는데요. 657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57만원 해서 플러스 18만원이고요. 쪼잔하게 만원, 2만원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어저께 손실 났던 부분을 거의 만회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33만원이 됐고요. 그 다음 지금 매매가 조금 안정을 찾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는 걸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장 끝나고 나면 오늘 좋았던 관심 있었던 뭐 유엔젤, 뉴프라이드는 악재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 오성첨단 소재 이런 거 다 지웁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하면 엘컴텍이 금 관련주기 때문에 필요해서 엘컴텍은 항상 제가 같이 지켜보고 있고요. 빅텍스 페코는 제가 보유하는 종목이니까 남겨놓고, 그 다음 전쟁 관련주 같이 남겨놓고, 그 다음에 그 남북 경협주 중에 대표적인 종목들 이렇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웁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이건 남겨놔야 되겠죠. 남아산업하고 이월드하고 또 뭐 있었죠? 남화토건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게 우원개발. 이 정도는 지금 장 끝날 즈음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월요일날 무슨 반응이 나올 것 같아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종목들은 이제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매매를 잘 못해갖고 손실 날 수는 있겠지만 그날 움직이는 종목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이제 이 차트 관심주에다가 제가 괜찮아 보이는 뉴스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쭉 등록을 시킵니다. 등록시켜놨는데 오늘 다 무너져 버려갖고, 그래서 월요일날 장시장하고 나서 이 종목들 중에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붙는 종목을 당일 매매로 올립니다. 여기다가 쭉 등록을 시킵니다. 해놓고 이거까지 끝내면 한 9시 한 3, 40분 돼요. 그럼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 흐름을 보면서 올라가는 쪽으로 어제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쪽의 종목을 매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관점으로 해서 오성첨단 소재 들어갔었는데 타이밍을 잘못 잡았던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제가 노리고 있던 빅텍이 움직이는 바람에 수익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어제 제가 보유를 일부 하고 있었기 때문에 300만원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떴다가 밀리길래 여기서 정리를 다 했었어요. 정리했다가 여기서 다시 잡았습니다. 다시 잡고 위로 쫙 올라가서 여기서 수익을 조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잘 가는 종목들을 등록해 놨다가 움직임을 보면서 뉴스하고 연결 지어 가지고 매매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더 해보고 수익률이 괜찮게 나오면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제가 하고 있는 거 설명드리고, 현재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오버를 이렇게 많이 하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전쟁 관련주니까 갑자기 평화가 와서 남북 통일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빅텍이 위에 물려서 매물도 많지만 대기 매수세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꺼번에 훅 이렇게 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까지 뉴스를 한번 지켜보고 북한의 어떤 반응 보고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하루를 마감을 했고요. 시장 상황은 많이 불투명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할 때 불안하다 싶으면 가능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저도 오늘 관심 있는 종목 쭉 띄워놓고 올라가려고 그럴 때 많이 참았습니다. 금요일이기도 하고 지수가 꺾일 것 같아서. 그래서 오성첨단 소재가 유상증자 결정을 했다는데요. 이게 왜 밀렸죠? 재료 소멸계통으로 되나요? 큰 재미가 없네요. 뭐 유상증자 해도 별 효과 없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 뉴스 나오길래 이제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밀려서 손절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자금 관리 잘 하면서, 저도 월요일날 상황이 안 좋다 싶으면 바로 비중을 줄여가지고 한 100만원씩, 한 종목당 100만원씩 정도만 보유를 하고 지켜보는 식으로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잘못 들어갔다가 확 무너지면 한 방에 나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와, 아무리 봐도 이거 진짜 엄청나네요. 제가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여기 올라갈 때 한번 먹고 정리했는데,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손절하고 떴거든요. 그래서 아깝다 하고 생각했는데, 근데 아깝더라도 여기서 사고 싶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파란 걸 여기서 사고 싶지 않아서 그냥 버텼는데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건 뭐 좀 더 내려오면
저는 월요일 가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